왜 연애는 항상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했다가 가장 괴롭게 할까요? 연애를 하다 보면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쁘다가도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면서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연애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라고. 대부분의 사람은 성인이 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를 합니다. 웃고 설레고 기대하고 그러다 울고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연애가 원래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연애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연애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이해하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을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영은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며 통합이라는 가치와 방향성의 영역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선함과 신뢰로 하나 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혼은 우리의 물질, 육체의 감각과 감정과 욕망의 영역입니다. 돈과 외모와 능력 등 지금 이 순간의 물질적 가치에 따라 쾌와 불쾌, 설렘과 두려움, 끌림과 거부를 느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이해받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영의 선함과 영성이며 관계에서 통합의 방향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상대에 의해 내 육체나 돈이나 물건 같은 물질적 가치가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그래서 내 것을 지키려 하고 상대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혼의 욕망과 본능이고 관계에서 분리의 방향성입니다. 인간관계는 이 두 차원이 동시에 작용해서 이루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영은 선함으로 통합하려 하고 혼은 욕망으로 충돌하며 분리를 만들고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룰 때 관계라는 구조가 되어 유지됩니다. 우리는 이 인간관계의 구조 안에서 선함과 욕망, 곧 영과 혼을 체험합니다. 그 체험을 통해 둘은 통합되어 하나가 되며 의식은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과 인간관계는 선순환을 이룹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선함과 욕망의 체험을 주어 의식을 성장시키고 커진 의식은 선함과 욕망을 더 크게 발전시켜 인간관계를 더 크게 확장시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식과 인간관계의 구조는 함께 성장해왔고 그 인간관계의 구조가 지금의 사회이자 문명입니다. 동물들은 영의 선함이 발전하지 않기에 서로 간의 관계가 약하고 그래서 문명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는 여러 측면과 형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선배와 후배, 스승과 제자, 상사와 부하, 그리고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 연애는 그 많은 인간관계들 중 하나이며 남자와 여자라는 가장 강렬한 상대성이 만나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여러 측면들 가운데에는 혼에 더 가까운 더 낮은 측면이 있고 영에 더 가까운 더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낮고 높다는 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차원이 더 강하게 작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물질인 혼에 가까울수록 관계는 더 본능적이고 더 즉각적이며 더 선명한 대비를 줍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긴장도 크고 설렘도 크지만 그만큼 고통도 커집니다. 남녀 관계, 즉 연애는 육체에 기반한 관계이기에 인간관계들 중에서도 혼의 차원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관계 중입니다. 건장하고 단단한 남자의 육체와 부드럽고 유연한 여자의 육체를 통해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연애는 가장 강렬한 상대성의 만남이자 가장 재미있고 가장 설레며 동시에 가장 아픈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연애에서 남자와 여자는 강렬한 상대성의 대비를 이룹니다. 남자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부분적으로 세상을 보며 욕망이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는 상대적으로 전체를 바라보고 시간의 흐름과 관계의 지속을 고려하며 영성이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혼과 영의 비중에 따른 경향성의 차이입니다. 연애는 이 두 존재가 만나 서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자기 안의 혼과 영의 분리를 통합하는 것이 과정이자 목적입니다. 관계가 성공할 때 외적으로는 두 남녀가 신뢰로 연결되고 내적으로는 자기 안에서 영성과 욕망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체험되며
하나로 통합됩니다. 하지만 연애를 통해 이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애는 외적인 신뢰와 내적인 통합을 이루지만 어떤 연애는 서로 싸우다 상처로 끝나며 어떤 연애는 재미가 없는 무의미함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우리의 영과 혼을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 있게 체험하냐의 문제입니다. 혼의 욕망이 먼저 관계의 중심이 되면 관계는 쉽게 흔들리고 서로 싸우며 상처 입게 됩니다. 즉,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영의 선함이 먼저 중심에 놓일 때 관계는 흔들리지 않고 신뢰가 생깁니다. 하지만 또한 신뢰 위에 혼의 욕망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즉 욕망이 억압된다면 관계는 재미가 없고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혼의 욕망이 곧 재미이며 신뢰 또한 욕망이 있을 때 자신의 역할을 하며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선함과 혼의 욕망이 순서대로 억압되지 않고 순환할 때 선함은 욕망을 상처 없이 체험시키고 욕망은 선함에게 가치와 의미를 주게 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둘은 통합의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 없는 욕망의 체험은 선함과 신뢰를 성장시키고 성장한 선함과 신뢰는 더 깊은 욕망을 드러내 체험시켜 우리의 영성과 욕망, 곧 영과 혼은 계속 선순환하며 더욱더 통합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연애에서 혼의 욕망인 육체적 관계가 먼저 중심이 될 때 관계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영의 선함인 배려와 존중이 중심에 놓을 때 신뢰가 생기지만 여기에 육체적 관계가 더해질 때 그 배려와 존중의 가치 또한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 혼의 욕망의 육체적 관계와 영의 선함의 배려와 존중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순환하며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애의 선순환입니다. 연애는 인간이 문명을 이룬 이래로 가장 재미있고 가장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누군가는 잘 풀고 누군가는 서툴고 누군가는 아예 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장이며 그 중에서도 남녀관계는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가장 강렬한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그 선물을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깊게 잘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